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 트레이너 세강사 이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또 정치에 이어서 경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그러면 어렵고 막 계산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편견을 갖고 계시는데요. 경제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들을 물어보니까요.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경제 생활의 이해와 우리 14단원까지 한 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란 뭐냐? 뭐니 해도 머니잖아. 이 머니랑 관련된 게 다 경제죠. 근데 경제는 돈이야. 너무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분배 소비하는 활동, 그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거창하죠? 네, 돈이에요. 돈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돈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요, 제가 일어났어요. 불을 켭니다. 전기세 나가죠. 그쵸? 옷을 입었어요. 세수를 했고요. 샤워를 했고요. 네, 그러면 벌써 수도세 나가죠. 아침 먹었습니다. 그거 반찬 다 사왔죠. 밥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 입고 그런 것도 다 이제 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돈 내고 산 거고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돈이고요. 그냥 하루 종일 돈 쓰고 계시네요. 나는 돈 오늘 한 푼도 안 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돈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돈과 경제활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또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한다 그랬는데 재화와 서비스가 뭔지, 생산, 분배, 소비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재화와 서비스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느냐? 경제활동의 대상 바로 재화와 서비스. 재화는 물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재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옷을 사시고 필통을 사시고 가방을 사시고 신발을 사시고 의자를 사시고 책상을 사시고 학생들은 교복을 사서 입고, 이게 전부 다 물건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시장에 가서 돈 내고 사는 거, 이게 전부 다 재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물건이 아닌 것도 우리가 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료했어요. 뭐 물건 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진료를 받고 돈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갔어요. 이런 수업을 들어요. 공짜 아니죠. 돈 내셨어요. 근데 물건 받은 건 없지만 어떤 배움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웠고, 자, 그런 거에 대한 돈을 낸 거죠. 여러분 콘서트에 갔어요. 가수들이 물건 판 거 아니죠. 하지만 2-3시간 동안 너무 가수들이 노래 불러주고 춤추고 너무 행복해요. 자, 돈 냈잖아요. 그죠? 이런 건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행위를 즐긴 거죠. 자, 인간의 욕구. 자, 우리가 재화든 서비스는 그래서 우리 인간 욕구를 충족시켜줬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하는 거죠. 그게 물건이냐 아니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이발소에서는 머리를 깎고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이런 것들이요.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나를 이렇게 이동해 줬으니까 지하철 버스 요금을 내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를 우리가 경제활동에서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 그럼 이 재화와 서비스를 뭐 한다고요? 생산, 분배, 소비. 생산, 분배, 소비가 바로 경제의 세 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생산은요, 뭔가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자,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생산이에요.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그쵸? 네, 컴퓨터를 만들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게 생산입니다. 자, 그러면 물건은 만들지만 가수는 노래를 해요. 노래에서 돈 벌잖아요. 자, 이렇게 강사는 수업을 해서 돈을 벌죠. 그쵸? 의사 선생님은 진료를 하고 돈을 벌죠. 그쵸? 물건 판 건 아니지만 서비스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거, 이것이 생산입니다. 재화도 만들 수 있고 서비스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생산이고요. 자, 분배는요. 자,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 받죠. 그쵸? 가수가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나중에 돈을 받죠. 소득이 생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배라고 해요. 내가 꽁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돈입니다. 일을 해서 받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이러잖아요. 자, 그것도 꽁돈 아니에요.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배당금을 받았다. 그것도 내가 뭔가 참여한 대가. 자, 그래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거. 그래서 일을 했다면 임금, 월급을 받는 거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자를 받겠죠. 그것도 꽁돈 아닙니다. 빌려줬으니까 받는 거죠. 이자고요. 그 다음에 내가 땅을 빌려줬으면 월세를 받든, 그쵸? 전세를 받든 돈을 받죠. 이게 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대해서 받는 건 지대. 이거는 내가 꽁돈이 아니라 뭔가 해서 받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 분배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또 쓰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뭐 또 멋있는 옷도 사고, 자, 이런 건 전부 돈 쓰는 거 소비죠.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소비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제일 잘하는 거 소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생산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도 받고 돈을 벌어야 또 쓰겠죠. 자, 그래서 우유와 과자를 샀다, 학원에 뭐 수강료를 냈다, 이런 거 돈을 쓰는 건 전부 다 소비입니다. 생산, 분배, 소비. 그러니까 우린 살면서 생산도 하고 분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이러면서 무엇을? 재화, 서비스를. 이런 활동. 죽을 때까지 하겠죠? 이게 바로 경제활동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가? 그게 바로 경제 주체고요. 경제 주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이 되죠. 우리 가정들, 가정 하나. 자, 우리 경제에서는 가정이라 표현 안 하고 가계라고 표현해요. 가계부 할 때 가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인데 그걸 가계라고. 그래서 가계는 주로 뭘 잘하냐면요, 돈 쓰는 거 전문. 우리 가게는요, 그쵸? 자, 돈은 회사 가서 벌어오는 거고, 돈을 벌어왔으면 우리 식구들은 열심히 그냥 한 달 내내 열심히 돈을 잘 쓰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소비 전문이에요. 가게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물론 돈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기왕이면 돈 쓸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게끔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소비의 주체고요.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걸 주로 잘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 기업. 회사 왜 차리나요? 기업이라고 해서 꼭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만 기업이 아니라 제가 이제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냈어요. 슈퍼마켓을 합니다. 그것도 기업이에요. 네, 제가 약국을 운영합니다. 약국 돈 벌려고 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국도 기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은요, 왜 차려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차리는 거죠. 제1의 목적이 돈 벌려고. 이윤 획득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요, 뭔가를 만들죠. 그죠? 생산을 하죠. 물건을 판다든지. 자, 그래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 만드는 거 주체. 자, 반대죠. 기업은 만드는 거 주체, 가게는 쓰는 거, 소비 주체. 자,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가게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윤을 추구합니다. 자, 그럼 정부는요? 정부는 둘 다 합니다. 정부는 둘 다 해요. 자, 일단은 정부는요, 일단은 대한민국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해야 되겠죠. 이 나라 경제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게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정부도요, 그러면 돈을 써요. 정부도 돈을 씁니다. 정부도 필요한 거 사야죠. 예를 들면 정부가 학교를 짓는다,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재료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정부도 돈을 쓰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세금. 국민들이 세금을 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정부의 돈이고 그걸 가지고 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돈을 걷고 쓰고 하는 활동을 재정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재정활동. 자, 정부도 돈을 씁니다. 자, 그럼 정부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돈 버는 게 세금. 세금으로 돈 벌고 그걸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도요, 물건 만들어요. 생산합니다. 정부가 만드는 물건은 좀 달라요.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세 글자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학교 같은 거 만들죠. 그 다음에 도로 만들죠. 자, 그런 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만드는 거죠. 가로등도 만들고요. 이런 거. 자, 이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정부는 만들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거고요. 만들기도 하고 이때 만드는 건 공공재라고 해요. 뭘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세금 걷어서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세금을 바탕으로 돈을 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재정의 주체라고 합니다. 재정 활동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공공재를 생산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시장을 어지럽히고 그러는 뭐 기업이 있거나 그렇다면 뭐 잡아서 혼돈 내주고 이게 정부가 할 일이죠. 그 다음에 요즘은 세계화 시대야. 요즘 뭘 많이 해요? 수출 수입. 이걸 뭐라고 해요? 무역. 자, 무역에서 필요한 게 당연히 외국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혼자 무역하지 않잖아. 다른 나라가 있어야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서 외국은 무역의 주체, 세계화가 되면서 더 외국의 역할이 요즘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무엇을 가지고 경제의 대상은 재화와 서비스. 어떤 활동? 생산, 분배, 소비 활동. 이렇게 해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A, B, C 빈칸인데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세금이 가고 있어요. 세금을 받는 거.
무조건 정부겠네요. 정부는 무조건 세금 받아서 우리나라 지켜주죠. 국방치안, 뭐 공공지 만들어주고. 자, 그럼 정부.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상품이 가요. 여기 상품이라고 써있죠. 안 보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상품이 갑니다. 물건이 가고요. 그러면 물건은 누가 만들어요? 여기 기업이겠네요. 기업이 만들어서 우리 가게가 사겠죠. 그리고 또 가게가 그 물건 샀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상품 대금. 그리고 또 가게는요, 일을 할 수도 있죠. 이 회사 가서. 그럼 노동력. 그럼 나중에 뭐 받아요? 월급, 임금.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그림을 채워보면 A는 정부, B는 가게, C는 기업. 이렇게 해서 다음 A, B, C는 무엇인지 맞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죠. 자, 자유롭게 여러분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뭐 강요하지 않죠. 당신 의사해야 돼. 너는 무조건 가수해야 돼.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그냥 열심히 해서 모으면 그거 내 재산이 되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재산도 쌓고 계시고요. 자,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유를 주는 거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해요. 자, 대한민국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자, 사유재산, 자기의 재산 인정해주고 경제활동의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대로 해서 능력과 돈을 벌어라 이거죠. 자, 시장을 통해서 생산물의 소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을 기본으로 한 시장 경제 체제. 자, 그러면 반대로 국가가 다 간섭해요. 국가가 이래저래를 합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요. 국가가 다 계획하고 통제한다. 바로 우리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를 계획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 경제 아니죠.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말은 계획 경제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시장의 자율성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참 욕심이 많잖아요. 그쵸? 하고 싶은 건 많고 갖고 싶은 건 너무 많아. 하나 가지면 두 개 갖고 싶고 두 개 갖고 싶으면 세 개 갖고. 그러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돈인데. 그쵸? 그 다음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분명히 나도 떡이 있는데 제끼 왠지 더 커 보이고. 우리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가 없죠. 왜? 주머니 사정이. 내가 재벌이 아니거든요. 만수르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다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어로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해요.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다 이거죠. 자원의 희소성. 자, 상대적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하는 건 한정적인데 희소성인 건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자, 북극에 갔어요. 북극에 갔는데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2대가 있습니다. 에어컨 2대. 자, 난로는 100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북극에 에어컨은 2대밖에 없고 난로는 100대가 있는데 뭐가 더 희소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난로가 희소한 거예요. 네. 난로는 100대고 에어컨 2대인데 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왜냐하면 보세요. 에어컨은 필요가 없어요. 북극의 에어컨 한 대든 2대든 거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난로는 100대 가지고 안 되죠. 북극에 100대 갖고 안 돼요. 한 200대, 300대는 더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개수가 이게 많아도 이게 더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소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게 희소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상대성. 예를 들면 물. 자, 물이랑 사막에서 물은 너무 귀해요. 희소성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 집에 있는 물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틀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막보다는 덜 희소하겠죠. 그렇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러분 주머니 사정은 한정돼 있어요. 내가 한 10만 원밖에 없어요. 전 재산이 10만 원.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10만 원인데 이거를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한 100가지인데요. 근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20만 원 뭐부터 먼저 할까 고민하겠죠.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죠. 난 이거부터 먼저 사야지. 이거부터 먼저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이 바로 경제 문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할까? 얼마나 할까? 무엇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뭘 하지? 얼마만큼 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무엇을 얼마나, 무엇을은 종류고 얼마나 만들지, 이거는 수량이죠. 그죠? 개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자, 그래서 제가요, 빵집을 열기로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기계로 만들까? 아니면 종업원을 둬서 만들까? 어떻게 하지? 생산 방법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이 억수로 많으면 그냥 직원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쓸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잘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손해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생산하지? 누구에게 이 빵을 나눠줄까? 그 다음에 돈을 벌면 이걸 종업원한테 뭐 좀 더 져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는 이제 분배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희소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나눌까 하는 끊임없는 고민, 경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골라야 됩니다. 골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옷이랑 신발이 있어요. 아, 뭐 살까 하다가 얘는 신발을 사기로 한 거예요. 그럼 옷은 못 샀어요. 옷은 포기했죠. 그죠? 자, 포기한 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왕이면 포기한 것 중에서 제일 큰 놈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기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옷이랑 신발이랑 뭐 할까요? 옷이랑 신발이랑 그 다음에 선글라스라고 해볼게요. 옷이랑 신발이랑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신발을 선택했어요. 그럼 뭘 포기했죠? 옷이랑 선글라스 두 개를 포기했죠. 근데 선글라스는 5만 원이었고요. 옷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포기한 거는 선글라스랑 옷인데 기회비용은 뭡니까? 그러면 기회비용은 옷인 거죠. 왜냐하면 더 비싼 거, 제일 더 큰 거. 자, 다시요. 자, 우리가 뭔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면 포기하는 게 생겨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놈을 기회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선택하면 포기한 게 생겨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큰 놈. 자, 그럼 신발을 선택했으면 선글라스랑 옷을 포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포기했으면 그냥 기회비용이 쉬운데 이렇게 여러 개를 포기하게 되면 그 중에서 기회비용은 더 큰 놈. 옷이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셨죠? 큰 놈이 기회비용입니다. 포기한 것 중 큰 놈.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가수의 공연을 볼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아니면 공부를 할까? 그러다 여러분은 훌륭하게도 공부를 선택하셨어요. 검정고시 합격해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뭘 포기했죠? 가수의 공연 보는 걸 포기했죠. 그럼 기회비용 뭡니까? 그럼 가수의 공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인어공주. 아, 인어공주가 왕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요. 왕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되려면 다리를 얻어야 되겠죠? 마녀를 찾아가죠. 이거 누구나 아는 동화잖아요. 그죠? 자, 마녀를 찾아갑니다. 그럼 마녀가 착하게 다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조건이 있다. 넌 목소리가 예쁘니까 목소리를 내놔라. 그럼 다리를 주겠다. 이놈 고민했어요. 그래도 하겠다. 자, 그래서 다리를 얻고 목소리를 버렸죠. 아름다운 목소리. 자, 인어공주는 다리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죠? 목소리를 포기했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목소리가 됩니다. 자, 인어공주는요. 새드 엔딩이죠. 슬픈 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아니에요. 근데 인어공주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됐는데 결국 왕자는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인어공주는 나중에 이렇게 막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제가 어릴 때 인어공주 만화 영화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왕자가 너무 나쁜 놈 같고 그 어린 마음에 저는 되게 슬펐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해피엔딩으로 알더라고요. 그 예전에 헐리우드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걸 해피엔딩으로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그걸 보고서 해피엔딩으로 아는데 원래 원작은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죠? 기회비용입니다. 네, 우리가 선택을 해서 포기한 것 중에 제일 큰 놈 기회비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돈을 쓰실 때 잘 써야 되겠죠. 잘 써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 소비. 잘 쓰는 걸 합리적 소비라고. 어떻게 하는 게 잘 쓰는 거예요. 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거. 이게 가장 잘 쓰는 거예요. 경제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경제에서는요. 자, 이것을 세 글자로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뽑아내는 거. 효율성을 잘 추구하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라고 합니다. 자, 기왕이면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이냐? 제일 싼 거. 그쵸? 자, 그러니까 또 물건 다 똑같은데 제일 싸게 사면 아싸잖아요. 그쵸? 그게 합리적인 소비예요. 기왕이면 똑같은 물건이라면 가장 싸게, 비용을 저렴하게. 자, 이번에 가격이 다 똑같아요. 가격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 사야 되겠죠. 가장 만족감이 큰 거. 만족감을 편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이 돈을 쓰셨어요. 근데 만족감, 돈은 1,000원인데 만족감은 2,000원이다. 그러면
그러면 잘한 거죠. 그렇죠?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죠. 근데 1,000원 들였는데 만족감 500원이다.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항상 편익이 더 크게, 만족감이 더 크게 돈 쓴 것보다 이게 합리적인 현명한 소비입니다. 자, 제한된 소득. 우리 누구나 이제 소득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된 소득 내에서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보다는 편익이 크게, 만족이 크게 그렇게 하는 경제활동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합리적으로 소비하시려면 고려를 하셔야죠.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가, 그죠? 돈을 10만 원밖에 없다. 그럼 그 안에서 100만 원